하겠습니다. 김태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확보량을 문제 삼다가 백신 접종 단계가 되자 이제는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선거 때문이라면 야당의 백신 정쟁화는 방법도 방향도 틀렸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야당의 저급한 정치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짜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접종하겠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을 신뢰합니다. 백신 접종은 방역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치권은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접종 동의율이 높습니다. 방역당국도 백신 접종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백신에 한해서만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야당은 백신 접종을 끊임없이 정쟁화시키는 방역 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극우단체들이 또다시 3.1절의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초래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 국민이 3차 확산에 맞서 어렵게 방역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게 명백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겠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극우단체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요청합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MB 국정원에서 생산된 사찰 보고서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한 사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찰 보고서에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MB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에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독재의 경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찰 문건의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 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명진 스님이 19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자신의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법 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선거용 공작 운운하면서 물타기 공세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불법 사찰은 정치와 무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비롯
개별적으로 요구에 공개된 사찰의 몇몇만 살펴봐도 그 내용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종교인, 방송 종사자는 물론 현직 지자체장들 등 사찰 대상 모두 좌파나 종북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거나 퇴출하려 한 시도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행정부처와 여론 동원 방안까지 담긴 문건 등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명박 청와대가 벌인 범죄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얼마나 더 심각한 내용이 드러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불법 사찰이 담고 있을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사찰 조직, 사찰 명단,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정원은 성실하게 문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를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산업재해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9개의 기업에서만 최근 5년간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 중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재가 종식되고 기업의 산재 예방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고 최고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산재를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돌려 기업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사라져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장의 안전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안전관리 보완책과 재해 예방 중심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산재 예방 시스템을 확실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람 우선, 생명 존중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적 조치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원장.